자, 하고 싶은 만화전 프로모션 방송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어제 1편을 업데이트했는데 전시 후 토크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진행을 해주실 이재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네, 그리고 저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평론가님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올해 2021년 평론가 공모전 평론 공모전이 있었죠. 거기서 기성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저희 사이드비가 길러내고 있는 왜 주기적으로 원고를 드리면서 이제 사이드비가 길러내고 있는 최윤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윤주입니다. 어디 가서 저도 글 쓴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수상만 2번 받았거든요. 대상을 2번 받으신 분 앞에서 제가 감히 나는 상을 받은 적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당신은 확실하게 글을 쓴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디 가서 이제 글 밥 벌어먹는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낼 때마다 상을 받아요. 대상으로. 이번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이제 원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찾아오겠다. 쇼미더머니. 아니 근데 네. 제가 시간이 많았다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많았다. 저도 시간 돈 안 필요한 사람 있나요?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사람 보통 강도라고 불러요. 이거 편집본 안 보내드리고 바로 올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발언들. 제가 뭐 나쁜 말 했나요? 뭐 돈이 필요한 건 맞죠. 근데 오늘 평론가님의 시간이 아니고 맞아요. 작가님을 모신 네. 거니까 일단 인사치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세지 하나 사줘. 그게 뭐예요? 천하장사 소시지를 모른다고? 아니 천하장사 소시지는 아는데 저보고 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천하장사 소시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소시지 좋아하세요? 이랬더니 약간 드림 못 알아들은 사람 취급을 하던데. 막 너무 비싼 거 사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격일 수 있는 싼 거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천하장사 소세지 좋아. 간담이 서늘하게. 아니 의아했던 건 아니 천하장사 소시지보다 더 비싼 것도 사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 천하장사 소시지냐는 거죠. 그냥 싼 거 아무거나 말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 구체적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따져보니까 어디 대상 앞에서 지금 대상 말로서 글로서 대상 받은 분한테 글로서 일부러 드립을 쳤다가 드립 제가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만. 네. 그럼 그런 걸로 하고 소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만화전에 이제 선 테마로 참여하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작품을 만드신 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뵐 네. 때보다는 더 분위기가 좋아요. 되게. 그래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때보단. 지난번 언제지? 마감을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번에 성수역에서 치킨 먹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마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섬 작가님 작품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왜 다 이사 시즌인가? 다 이사하셨나요? 갬 작가님도 어제 이사했다가.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방송 못 왔어.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작업 마감하고 나서 이후에는 거의 뭐 작업을 보거나 뭐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개인적인 일만 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윤 작가님은 대상 받은 거 말고 근황 어떻게 되세요? 저요? 대상의 여운을 즐기고 있고요. 발표한 지 이틀 됐나? 목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아니. 저는 결국 맛있는 걸 먹었죠. 맛있는 거. 상금이 벌써 들어왔나? 그냥 미리 먹은 거죠. 땡겼었구나. 먹은 거죠. 아니 뭐 제가 저도 그 수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아무튼 먹고 축하를 근데 주변에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글을 쓸 때 사실 이재민 평론가님도 도와주시고 신세를 좀 많이 졌어요. 성현수 평론가님이 근데 뭘 도와주셨죠?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모르겠다잖아요. 닥치라는 거야, 닥치라고. 아니 사이드비에 항상 신세를 지고 있지만 이 글 원고에 한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장사 소시지 사드릴게요. 2개 사드릴게요. 2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면 있거든요. 있어요? 보내시면 됩니다. 드세요. 먹고 떨어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잘 근황은 지냈습니다. 대상 받은 것만 있는 것으로 하고요. 아 그냥 늘 그랬듯이 잘 근데 지내고 되게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솔직히 저 진짜 좀 칼을 갈았습니다. 어. 시간이 많아서. 돈을 받아야 처음에 돼서. 원고 처음에 저보고 봐달라고 갖고 오셨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상 받을 것 같다. 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준비 많이 하셨고 받을 만한 상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네.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 하고 싶은 만화전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 선 테마에 이제 섬 작가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다들 보셨죠? 최인주 평론가님은 글 쓰셔야 되니까 보셨을 거고. 맞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와 그리고 이번 하고 싶은 만화전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섬 작가님. 먼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그 테마보다 하고 싶은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 뭐 빈, 말, 칸 이 모든 게 다 약간 껴맞추기가 가능할 것 같은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그 부담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다른 작가님들이랑 제가 교류가 되게 없는 편이라서 이번 기회로 좀 다른 작가님들도 만나 뵙고 작업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그 시간에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그 미래를 살아가는 주인공 제재는 되게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그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그 가게도 역시 되게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가게예요. 근데 이제 제재라는 캐릭터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좀 반대로 미래지향적인 여자친구고 이 배경 자체도 되게 미래라는 시점이고 그 사이에서 주인공 제재가 되게 혼란을 느끼는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뭔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네. 그럼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은 어디서 생각나신 거예요? 혹시 아실 것 같죠?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혹시 미드나잇 그거 아니야? 콘스탄틴에 나오는 그 중재자 이름 미드나잇인데? 그건 아니고 영화 맞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갖고 온 데는 그게 컸어요. 그 준경상님이라고 제가 왕가희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되게 많은 걸 가져왔죠. 제가 왜 라고 생각했냐면 좀 전에 제가 아는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영화는 되게 옛날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 테러범이 고문당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테러범이 뭐? 고문당하고 그래서 지금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영화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고문실에 끌려가 잔인한 간수장에 구타당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준경삼림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전 비포 미드나잇인가? 그런 비포 선셋 사실 그거 생각해요. 그거 그런 거랑 아니면 미드나잇 인 파리 뭐 이런 그런 거 거. 생각나고. 미드나잇 인 파리 보셨어요? 네. 난 안 봤어요. 뭐야? 나는 그 청킹 익스프레스 그 제목이 원래 청킹 익스프레스잖아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거기에 나오는 장소 이름이에요. 이 사장님은 혹시 그 중경상님에 나오는 그 사장님? 아니에요. 닮았는데? 그런가요? 그렇구나. 전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라지는 것, 이제 이별을 해야 될 시간 같은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보면서 되게 아련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얘기들, 그런 마음이랑 그런 것들 잘 표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네이버 웹툰에서 인공지능 채색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인간 시대는 끝났다. 여기에 그런 그 뭐지 문구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운영하는 마지막 가게. 아, 이제 인간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 두 가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현재 나의 상황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작품 감상이 달라지는 그게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저는 섬 작가님 작품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약간 어둡게 그리면 되게 어두침침하다는 느낌 막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좀 어두우면 이렇게 더러운 건 아니고 좀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음습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섬 작가님 작품은 항상 배경을 블랙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산보도 그래, 산보 맞죠? 네, 맞아요. 산책 산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 되게 배경을 검은색으로 많이 쓰시는데 음습하지가 않아요. 되게 이렇게 공기는 산뜻한 느낌의 이렇게 어둠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작가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매번 작품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 한타스 5호 때도 그렇고. 최윤 작가님이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성인수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쓰셨다는 네, 얘기죠? 선을 테마로 이제 하셨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산보를 마침 제가 리뷰를 예전에 썼어가지고 그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회색 톤이나 이런 걸 많이 쓰셔서 그런지 내용도 그렇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선에 집중해서 보니까 좀 눈에 띄었던 건 굉장히 선 사용이 깔끔해서 약간 동판화 보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은 어떻게 또 구현하셨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내용 면에서도 되게 근데 사실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 댓글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잘 요약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찬가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었다가 인공지능 채색을 보고 내가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섬 작가님 작품에서 제일 좋은 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막 오드리 헵번 나오고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밤 장면을 그리는 씬들이 있어요.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인공 조명이 비치고 있고 이게 지금 꾸며진 세트장이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일부러 거기서는. 근데 이 작품에서도 약간 그 밤에 둘이서 대화하거나 그럴 때 그 공기가 그런 장면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그 약간 고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을 원래 수작업과 디사 작업 자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저는 대부분 다 제가 한 작업은 그래요. 그냥 수작업으로 다 펜선으로 다 따고 그러고 나서 채색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 할 때 서사 말고 미장센 전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작업하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되게 미장센이 전 말씀드렸지만 어둡지만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평소에 작업하실 때 그래픽적으로 어떤 고민하시면서 작업하시는지. 사실 안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제부터 다들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할 때마다 이게 좀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크게 막 고민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선을 쓸 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편이고 되는 대로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좀 선을 되게 지저분하게 쓰는 편이었어요. 네네네. 그 이해로부터도 사실 되게 옛날에 작업했던 건데 그죠. 그것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선에 집착을 많이 했다 그래야 되나?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 묘사하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요즘에는 좀 단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냥 제 작업물도 그렇고 좀 깔끔하고 단순하게 좀 가볍게 좀 털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전에 했던 스타일이 너무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목 디스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몸도 많이 힘드니까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판타지물을 되게 좋아해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판타지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어쨌든 약간은 판타지물이니까
그런 미래 도시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싶었고 그걸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좀 더 뭔가 선적인 걸 좀 살려봐야겠다, 좀 더 깔끔하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원래 작가님이 그 지금 저희 모바일로 대부분 보시니까 보실 때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흰색 줄 생기잖아. 이거 없앨 수 없냐고 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 이거가 되게 거슬린다고 이렇게 딱 핸드폰으로 볼 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어쩔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최대의 감상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기생하고 있는 서버가 이상 안 되더라고. 책을 구매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글들을? 책에서는 제대로 책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책에는 흰색줄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항상 뵈면서 그 작업물 보면서 느끼지만 저는 이거 원고를 다 봤잖아요. 네. 그 원고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볼 때마다 진짜 고생하신다. 일일이 다 그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음엔 펜타블렛을 사셔서. 근데 저는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펜으로. 네, 막 아이패드도 이번에 막 진짜 큰맘 먹고 사고 막 했는데도 그 맛이 손맛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결국엔 또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인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드래곤 라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장인은 대충 한다. 그래서 보면은 단순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거쳐서 나는 노력을 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완성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내 손에 익은 도구를 썼을 때 그게 나와요. 아이패드 안 맞아. 맞아. 원래 하던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아이패드 컨트롤 Z 누르기 너무 힘들어. 어쩌라고요? 모르지. 작업을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 이거 컨트롤 아니요, 아이패드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상금 받으면 하나 사세요. 저 근데 사실 플렉스. 상금 받기 전에 갤럭시 탭을 샀어요. 아 저런. 왜 저런이죠? 왜 저희가 또 그러셨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무거워요. 패드 그 펜이 무거운데 그 아이고. 갤럭시 탭, 갤탭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세요? 애국자시네. 아이고. 애국자. 아이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선이 마치 동판화 같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동판화는 사실 이게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단박에 딱 그린 듯한 깔끔함이 있는데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수정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좀 편하게 하셨는지. 저는 작업을 한 번도 편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해 보이고 쉽게 그려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작업 같은데 제 딴에는 제가 완벽주의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막 수정도 하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뭐라 그래야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다 해요. 다 하고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다시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성을 시켜야 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또 다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부분만 화이트로만 해가지고 막 또 펜으로 따고. 그래서 화이트가 겹겹이 막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네. 이것도 장인의 요건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되게 쉽게 하는 거 되게 쉬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야, 너 저거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엉망진창 개판 나거든요. PD들이 꼭 해보잖아요. 그렇죠. 망하죠. 맞아.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작품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일 첫 번째로 딱 들어오면 전시에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작품이라서 조회수가 높아요. 맞아요. 잘 보고 작품이 있고. 좋아서죠. 맞아요. 작품도 좋고 그래서 잘 보고 있고요. 자, 선의 두 번째 이제 작품 얘기를 할 건데 이분들이 갑자기 뭘 들고 오셔서 먹기 시작했어요. 딸기 우유 맛 젤리라고. 협찬 받은 거 아니네. 이름 말해주지 말라고. 칼슘 100% 함유. 우리 칼슘 떨어지는 100mg 100%가 아니라 100%. 칼슘 100% 그냥 뼈잖아요. 뼈. 죄송합니다. 많이 차고 왔는데 오늘 왜 이러지? 자, 두 번째 작품 얘기해 보죠. 원중성 작가님의, 발음이 안 된다. 원준성 작가님의 돼지 구출 작전입니다. 작가님 들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신명환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이제 저희 전시 기획과 좀 이제 맞물리는 건데,
야 이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최재훈 작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를 얘기했을 때 신명환 작가님이 그 언더그라운드 만화 우리가 독립 만화라고 넌지시 부르는 이 시장에서 거의 1세대부터 작업하시던 분이세요. 쌀북. 뭐 1세대라기보다 그 만화가 멸망한 뒤에 1세대. 한국 만화가 멸망한 뒤에 1세대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독립 만화라는 게 처음 거의 시작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 있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료로 찾아볼 만큼 이렇게 활동이 크지 않았던 거지. 사실 그 뭐 시네스크 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엄청 유명한 순정만화 작가님들 이분들도 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당시에 커서 올라와서 르네상스가 창간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평론가가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저는 1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때부터 활동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역할을 한 10년 전부터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분은 막 벨기에랑 한국이랑 만화 교류전 이런 거 가서 막 작업하시고 지난주에도 갔다 오시잖아. 벨기에 가서 막 작업 그 전시 막 기획하고 프랑스 가서 기획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도호 작가님 모시고 같이 가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엄청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는 이런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개성의 언더그라운드 시장에서 1세대였고 거기서 한 1.5세대로 내려온 우주사우나나 쌀북 이런 쾅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처음에 모시고 싶었어요. 신명환 작가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신명환 작가님한테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명환 작가님이 이제 아드님이 계신데 한 분은 이미 인스타에 자기 웹툰을 올리고 계세요. 영재 발굴단에 그림 천재로 나와서 그분은 첫째고 네. 그분 첫째는 영재 발굴단의 그림 천재로 나왔었고 둘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분은 이미 알툰이라고 해서 그냥 학생이 그릴 만한 웹툰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세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안을 그렇게 드렸어요. 신명환 작가님이 1세대 분이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아드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한 작품을 해달라. 가족 패밀리 느낌으로. 대신 원고료는 똑같다. 사람 많다고 더 드리지 않는다. 근데 신명환 작가님이 이번에 그 저랑 같은 지원 사업에 또 다른 기획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혹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안고 작가랑 국무영 작가 이런 분들 막 모셔서 라이브 방송하고 이랬던 전시 있거든요. 파주에서 VR로 한 거. 그거 그래서 진흥원 측에서 같은 사람이 양쪽의 지원 사업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거 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럼 아드님 그러면 자기는 빠지고 원래 기획이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였는데 자기는 이제 빠지고 이제 아드님 세 분이서 만드는 걸로 세팅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명환 작가님이 힘드셨죠. 본인은 안 도와줬거든. 다 아드님들이 다 한 거야. 저희 집도 아들이 셋이거든요. 형 있고 저 있고 동생 있고 저 사이에 누나 있고 어떻게 그걸 컨트롤해요?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엄청 싸웠을 거야.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근데 되게 재밌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도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우린 그래도 좀 닦여 있잖아. 뭔가 이렇게 틀이 닦여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되게 그렇지 않은 되게 날 것의 느낌의 작품이 나와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원준성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나왔냐 이런 사람이. 약간 이렇게 원피스 느낌으로 미래 한 턴을 한 페이지를 이제 미래에 베팅해서 이분들 작업을 해보게 한 거지 나는. 그래서 저는 기획할 때부터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림도 이미 잘 그린다고 TV에도 나왔고 본인도 알툰이라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맡겼다가 이제 신명환 작가님이 매번 저도 아이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드님들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학생이에요. 첫째 분이 고등학생, 둘째 대단하다. 분이 중학생, 셋째 분이 초등학생.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샹크스가 된 마음으로 미래의 하나를 걸었다. 이번 전시에서. 팔을 잃게 되는. 이거 할 때 이제 최재훈 작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이런 걸로 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역시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은 고인물이니까. 그 사람은 그 신명환 작가님 때부터 이미 작업을 했으니까 우주사우나 이런 거부터 그래서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가 있는 작품이었다. 최훈 작가님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일단 또 선에 집중해서 전 글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에 집중해서 봤는데 약간 매직펜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약간
악동 같은 딱 느낌이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엄청 이제 알록달록하고 선도 되게 찍찍찍 이렇게 그어서 좀 그 재간이랄까요? 그 악동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용이 사실 처음에 막내분인 것 같은데 그 돼지라고 이제 놀림당하는 그 집안에 약간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외계인이 데려가면 걔는 근데 우리가 구해야지. 약간 이렇게 돼서 그 사실 요즘 만화에 사실 쟤 돼지 같다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가족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야 이거 출발부터 되게 가족극인데라고 했는데 굳이 또 우주까지 방글의 선을 타고 찾아가서 구해오는 게 출발부터 끝까지 참 가족극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재민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 보면서 저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지금 웹툰을 데뷔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지. 나 너무 재밌었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랄까 흔치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형이 제일 잘생기게 나오거든요. 오 예리하다. 보면은 첫째 형은 되게 미소년 스타일로 그려져 있고 둘째랑 막내는 되게 명랑만화 스타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 보면서 첫째가 보는 시각이구나. 형님이 그리셨구만. 그렇지. 거울을 보면 나의 거울에 비친 나의 만족할 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선이나 색 같은 것들이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은 거.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런 새로운 시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진짜 날 것이지. 진짜 날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계속 뭔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많이 만화에서도 배우면서 왔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거야. 이걸 세 페이지를 처음에 제가 작가님들한테 처음에 이제 텀블벅 해야 되니까 진흥원에 중간 보고도 해서 5페이지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때 되게 빨리 왔어요. 5페이지가. 근데 너무 웃긴 거야. 너무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너무 웃겨서 다음 페이지가 막 보고 싶어서 이랬는데 결국 마감은 늦었죠.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국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거를 이 안에서 아이템으로 써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방글에. 저는 사실 그 삼겹살 마지막에 이제 외계인을 퇴치하는 게 삼겹살과 소주를 줘서 얘네를 고주망태로 만들어가지고 탈출한다 이건데 근데 미성년자분들이고 뭐 마셔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술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마시진 않잖아요. 네. 아버지가 마시고 고주방태가 된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내가 봤을 때 이 외계인이 아버지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술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잖아 다. 그러니까 이 맛을 올려준다. 여기서 이게 뭐야 하고 마시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신명한 작가인 것 같아 이 외계인. 되게 재밌었고 섬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처음에 이런 스토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건 뭐지? 하면서 그 원중성 작가님이 계속 검색을 했어. 인스타 같은 걸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듣고 인수님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원중성 작가님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 봤을 때 되게 웃긴데 되게 이게 뭐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정도 하면 정말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글씨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쓴 것 같은데 이것도 미안한데 처음에 텍스트 그냥 디지털 텍스트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신명환 작가님이 저한테 신명환 작가님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작가님 저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직접 손으로 쓰고 싶대요. 이러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직접 썼어요. 그것도 진짜 감각이다. 세 명이서 막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디지털 텍스트 타이퍼로 쓴 게. 근데 이게 진짜 폰트였으면은 진짜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훨씬 재밌는 거야 글씨체. 근데 글씨 너무 예쁘게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 내용, 그림체, 글씨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그 생각도 했어요. 3명이 각자 말할 때 자기 글씨로 썼으면 더 재밌었겠다.
네, 아마 근데 그럴 힘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마감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15일 저희가 15일 날 오픈이었죠. 15일 오픈인데 이제 저녁까지 아직 안 온 상태였어. 그래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그거 한 하루 이틀 더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재밌게 봤고요. 다음 작품은 내 거라 이재민 평론가님 진행해 주시죠. 나가 있을래요? 아이 되게 그렇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저는 성인수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 이거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성인수 작가님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나오는 게 이거 난가? 진짜? 세봉 얼굴로 나오는 거 난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이 있긴 했었는데 뭐지? 약간 이 뭐랄까 허락을 좀 바꿔서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최현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읽을 때 그 성인수 작가님 본체를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캐릭터 디자인부터가 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치 하는데 저는 또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선에 집중해서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선을 테마로 그릴 겁니다라고 했을 때 떠올릴 법한 작품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손가락이 하트 이렇게 도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처럼 선을 굉장히 그 테마를 의식하고 쓰신 게 확실히 기획자셔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재밌게 봤어요. 연출. 그렇죠. 이 입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뾰족뾰족했다가 동그랗게 갔다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네. 어떠셨어요, 손 작가님? 저는 너무 재밌었고 우선 인수님 너무 궁금했어요. 사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운다고? 근데 뭐 그러는 거는 어쨌든 제 궁금증이고 마음에 묻어두겠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그러니까 우선 흐름이 너무 잘 읽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몸이 점점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괜찮아요. 전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되게 사적으로. 그래서 인수님한테 물어봐도 될까? 말하면서 그리고 인수님이랑 저번에 한번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막 나눴을 때 제가 좀 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거를 읽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주인공의 마음 같은 게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이입이 많이 됐었고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전 보면서 홍상수 영화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인간의 내면의 찌질한 면을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다. 약간 감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장면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이 노래 뭐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하면서 불이 안 켜지니까 천등 좀 갈아줘라 이러면서 뭐 할 때 자꾸 노래 부르거든요. 이게 DNA에 새겨져 있나 봐. 한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면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하게 되나 봐요. 그 장면을 되게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곡에서 약간 나이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7월인가 8월에 제가 진흥원이랑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내가 생각해놓은 스토리를 까먹은 거야 중간에. 그래서 한 8월쯤 돼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조졌다. 큰일 났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이번에 그러니까 PD 역할만 매니저 역할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원고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남은 걸로 선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한 일주일만 나한테 줘도 깊이 생각하고 뭘 만들 텐데
저는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일이 뭔가를 마감해야 되니까 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제가 요새 서울 웹툰 아카데미 거기서 이제 공유 오피스처럼 거기서 제 사무실 쓰거든요. 다 와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멘토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 작품 얘기, 요새 작품 얘기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뭐 일본 만화나 영국 만화인데 제가 본 거는 그 남성 판타지 말고 그러니까 남성 판타지는 남성들의 어떤 욕구, 환상 이런 것들 채워주는 그런 장르고 남성 판타지 말고 남성 서사 만화는 요새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뭐 성적인 욕구나 판타지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남자 자체의 일상, 찌질하면 찌질한 거, 자기를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에 대한 만화가 요새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겠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없냐고 생각해 보니까 다들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거가 되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찌질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겉으로 봤을 때 멋있는 척하고 사람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하지만 남자들의 내면이라는 게 전 여자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의 내면이라는 게 되게 찌질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독립만화 시장이고 아무도 안 하고 그리고 왠지 저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란 사람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작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대신 제 1번째 조건이 남성 판타지로 흘러가지 않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연결되지 않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겉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한 거는 주변에서 저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데 누구를 닮게 그리기엔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닮게 그러려면 그 사람 주변 나를 알고 그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얘기한 거냐. 그래서 그냥 얼굴을 제 얼굴로 했고 전 이번 작품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작업해도 되겠다. 나는 이런 남자의 그런 찌질한 서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좀 해봐도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앞으로 이런 류의 작업을 좀 더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남성들의 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일단. 맞아요. 네,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좀 강한 확신이 드는 게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까지는 생각이 미치는데 그 너머로는 한참 건너뛰어서 저 멀리의 생각이 닿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없어요. 마스다미리처럼 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남성 작가들의 생활톤이 드문 것도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저 멀리에 막 뭐 세계 평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내 주변이랑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관심들이 없어요. 남성 서사가 상업 만화로는 메리트가 없어요 전혀. 근데 만약에 서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만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좀 재밌는 연출들을 거기 끼얹어서 예술 만화 언더그라운드 만화로서는 뭔가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어렴풋이 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제 저는 원래 그 출판 형태로 작업을 하면 그거 그대로 올리거든요. 최성민 작가나 이런 작품들 올라간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이재민 평론가한테 너무 많은 걸 들은 게 있어서 웹툰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들은 게 있어서 좀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칸을 다 쪼개고 텍스트 말풍선 작업도 다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랑 다르게 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봤을 때 PC에서 보니까 약간 화면들이 크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커서 한 화면 24인치로 봐도 한 화면에 좀 안 담기긴 하던데 이번에는 좀 모바일에 집중해서 모바일로 봤을 때 재밌게 모바일로 봤을 때 감정이 느껴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사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막 글씨 크기나 막 변주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칸 크기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좀 놀랐어요. 되게 웹툰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제일 잘 읽히고 그 올라온 작품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읽히고 되게 흐름도 좋았고 뭔가
좀 직관적으로 확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이 앞에 얘기했던 돼지구출 작전이랑 비교하면 돼지구출 작전은 아는데 배우지 않은 사람, 이 자기 본능대로 한 거고, 이건 많이 맞아가면서 배운 사람의 위플래시에서 단련된 사람의. 전 항상 만화에 있어서 멘토를 이제 최재훈 작가랑 이재민 평론가를 두고 이제 두 분이 완전 양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새는 또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거기 만화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워나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화 작품을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인기 있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화 자체를 계속 잘 만들고 싶다. 나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만화를 잘 만들고 싶다는 게 목표라서 그 목표에 맞춰서 점점 이렇게 좀 해가고 있는데 이제 기획자는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게 생각. 아시겠어요? 니네부터 하시라고. 같이 하십시다. 이거 할 때도 그렇고 작업할 시간이 진짜 없어. 그러셨겠네요. 생각을 골똘히 한 2주만 줘도 나도 이거보다인데 이게 변명 같기도 하고 계속 그거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변명 같기도 하고 나한테 한 2주만 주면 이거보단 더 딥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작품은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만드는 작품은 이게 결국은 결론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잠깐씩 까먹는 게 막 뭔가 생각을 하다가 뭔가 떠오르는 게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돼요. 그럼 바로 던지거든요. 이거 해봅시다라고 성인수 작가님한테. 근데 성인수 작가님이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저 작품부터 하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맞다, 이 사람 작품하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도출되는 거는 이 모습이니까 이게 난가?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나한테 시간을 더 주면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왜냐면 배운 게 많으니까 그거에서 막 갈등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한 작품 나오겠지 뭐 그거 관련해서 뭐 그럴 것 같아요. 몬타나 존스의 제로경이랑 똑같은 겁니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주면은 이길 수도 있지만 안 주죠. 세상은 주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인수를 쓰고 싶은 모습과 내가 쓰임을 당하고 싶은 모습이 너무 달라서 거기서 균형추 찾으면서 만화 안 질리면서 계속 하는 게 목표라서. 제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합시다. 만화랑 사이가 안 멀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되게 머리 아픈 고민들을 많이 할 게 있었는데 막 고민하다가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거 대충 집에 던져놓고 만화를 봤거든요. 웹툰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약간 그 약 먹은 것처럼.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 멀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이지 뭐 그런 거. 그러네요. 나는 있나 그거? 돈만 벌면 되지 뭐. 대상. 돈을 원했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경고했거든요. 돈을 원하면 이거 계속하면 안 된다. 네. 대학원도 가지 말아요.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누가 자기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이야기 좋아하면 거지 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너무 비수의 나라와 밖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지금. 좋아하면. 근데 옛날에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사대문 안에서 막 다니면서 막 얘기해 주는 사람. 떼돈 벌었거든요. 결국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쓴 사람,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었나? 그 사람 가난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막판에 그렇게 홍어만 아닌데 그러면 한 명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변사라 그러죠. 말해주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재능은 없고 그냥 남의 좋은 작품을 보고 그거에 대해 떠드는 정도의 그거밖에 없어서. 전기수가 그거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거는 읊어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쓸데없는 말을 얻는 사람인 거죠. 쓸데없는 말이네요 이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일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진처럼 되고 싶다. 진짜요? 이동진 선생님의 그 사무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어서 그럼 중간에 이제 오민혁 작가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성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크로 목소리 들어가고 있고요. 네. 방송 들어주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오민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최윤주 평론가님 그리고 섬 작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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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 작가님 이번에 왜 이렇게 작품을 길게 하셨어? 길게 이게 또 뭐라 하는 분량의 거야? 가늠이 돼가지고 네. 아 너무 기획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긴데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기획이 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분량이 계속 길어져가지고. 이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 네네. 왜 참여하시게 된 이유 그런 거랑 그리고 이번에 만드신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한 계기는 그냥 이제 좀 단편 작업을 좀 네. 이제 테마가 이제 빛이라고 주셔가지고 약간 그 네 가지 테마를 주셨었는데 뭐 선, 말, 뭐 빛 이렇게 있었는데 그 빛이라는 테마가 좀 약간 흥미가 가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요. 이번에 참여한 실석이라는 만화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출발한 만화인데 이제 빛이라는 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뭐 입자가 파동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냥 그런 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빛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좀 생물이면 어떨까 하는 그게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리게 된 만화고요. 원래 처음 기획은 그냥 조금 이제 드라마 같은 장르였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서스펜스물 같은 게 돼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 질문 하나 해주시죠. 작가님 작품 보면은 요 작품 내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 같다. 요거 일부러 노리신 건지 좀 궁금해요. 학습 만화 같다.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아시죠? 뭐 채색이라든지 마지막에 그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약간 게임북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노리신 건지. 일부러 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게 사실 그 처음 기획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마감에서 쫓기면서 이제 계속 그 뒤에 없던 거를 붙이고 이제 하면서 좀 쫓기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즉흥적으로 좀 그런 걸 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좀 이렇게 세심하게 의도된 건 아니고 같이 행아웃 하시는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네네네. 그게 빛이라는 테마가 처음에 재밌겠다 해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네.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기획도 되게 여러 개를 짜게 됐고 이제 그 안에서 엄청 갈팡질팡해서 이걸로 가야 되나 저걸로 가야 되나 근데 다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워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마감할 수 있나 이런 걱정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많은 약간 힘든 마감이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여러모로 많이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 약간 작업 그 실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익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번에 비테마 작품들이랑 이렇게 하고 싶은 만화전 나온 작품 다 보셨죠? 네네. 그 가장 잘 만든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의상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 기억에 남는 거. 그 괸 작가님 네네. 선인장 만화가 좀 인상에 남았고요. 노웨어. 네네. 그거랑 그 최성민 작가님 만화는 제가 워낙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또 기억에 남았고 성인수 작가님 만화 스타일도 좀 재밌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윤 작가님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평론가님. 질문이요? 네, 저 일단 만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아까 학습 만화 같다고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무섭지 않나? 학습 만화라고 하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민혁 작가님 작품이 그러니까 전작에서 매듭이라는 그 단행본에 실려 있던 그러니까 웹툰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우주선에서 모두의 신체가 엉켜드는 그것도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백하자면 다른 작품들은 제가 2번 이상씩 읽고 왔는데 오민혁 작가님 거 무서워가지고 한 번밖에 못 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을 잘 살리시는지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를. 귀엽지 않나? 오민영 작가님 작품. 귀여운데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게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초적인 뭔가 죽음이나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랑 그 귀엽다고 느끼는 감정이 약간 종이 한 장 사이라고 느껴질 때가 저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림일 때 이런 귀여운 그림일 때 무서움이 표현되면은 이게 그 갭 차이라고 하죠. 이제 좀 그런 게 더 생겨서 더 좀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체로 좀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무섭게 표현하는 비결이나 이런 거 노하우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그냥 좀 생각하는 거는 이목구비를 오히려 더 단순하게 만들고 여기서 더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좀 차가운 계통의 색깔을 좀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만 의식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스튜디오에 섬 작가님 나와 계신데 섬 작가님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음료 작가님 작품.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해서 되게 그런 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민혁 작가님 거 읽어보면서 되게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스토리 같은 거 쓸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시고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너무 이게 영업 비밀 아닌가 이거? 이게 네. 이번 작업에 좀 뭐랄까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그 성인수 작가님한테 처음에 그 5페이지 원고를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해 주셔서 5페이지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다른 작가님도 이제 보내주셨을 텐데, 네 그때 제가 5페이지 보내드렸을 때 기획은 지금 기획이랑 완전하게 다른 거였거든요. 이제 되게 그냥 이게 뭔가 판타지적인 약간 이상한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내면적인 그 결핍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이 그런 판타지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마을에 가서 또 사건을 겪고 뭔가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이제 극복하고 돌아온다. 라는 뭔가 이게 좀 훈훈한 얘기였는데 뭐 생마치거나 뭐 이런 것은 좀 훈훈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초고를 쓰고 나니까 너무 심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원고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근데 이제 이미 원고를 제출한 그 5페이지짜리 원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뒤에다가 그 앞뒤를 좀 잘라내고 그냥 아예 무서운 방향으로 가버리자 해서 그 이야기를 붙이고 그 앞 뒤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이번 작업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그 익히게 된 기술이 뒤에 뭔가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그 사이사이에 그 뒤에 갖다 붙인 이야기와 어떤 일맥상통하는 개연성을 넣을 수 있는 지점들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복선이라던가 텍스트들을 좀 이제 수정해서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롭게 고치는 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런 식으로 작업해봤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스토리 처음에 근데 짤 때는 이제 저는 일단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하면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기승전결을 가장 의식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분량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근데 재미있었어요. 저는 힘들다. 전부 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녹음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오민영 작가님 작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저희도 뿌듯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이제 이 방송도 듣고 이번 전시도 봐주실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작가님들도 다 되게 참여하셔서 되게 열심히 재미있는 만화들을 많이 작업해 주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전화 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네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오민혁 작가님이나 아니면 최성민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할 때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은 천재다라고 설명을 해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딱 느껴지네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얘기가 커졌는데 그걸 내가 컨트롤했다는 얘기를 지금 되게 편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는 된다 그게. 나는 해냈다 마감 기간 안에. 그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독립만화는 힙합이다. 이거야말로 힙합이지. 그 힙합 뮤지션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걔네들 마감 기간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마감 기간이 있고 그걸 안에서 이야기가 지가 알아서 뻗어나가는데 그걸 내가 고삐를 붙잡고 컨트롤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10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막판에 그 생과치로 행방불명을 뭐라고 하셨죠? 그 귀여운 만화? 뭐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다. 푸근한 뭐 약간 이게 정확히 어딘게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화를 그렇게 요약한다고? 그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그렇게 무서웠구나라고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생가치로 되게 무서운 만화죠. 그 애기 그 거대한 애기가 진짜 무섭잖아요. 유바바도 무섭고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하쿠 얼굴밖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하쿠 가오나시로 잘생겼으니까. 지브리가 낳은 미남. 최고 미남으로 뽑혔던데. 진짜요? 하쿠가요? 근데 원래 그 하울이랑 둘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을 했는데 금발의 시대가 가고 은발의 시대가 아니야. 흑발이에요. 하쿠가 더 어렸거든. 흑발이에요. 흑발이죠. 은발이 누구지? 은발은 그렇죠. 그 나이에 들었을 때 소피 모습이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분한테 이제 그걸 이제 여쭤볼 건데 이번 이제 전시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섬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그 전체적으로 전시 어땠는지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 좋은 작품 말고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작품 한 작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땠는지와 그냥 어쨌든 저는 웹툰이라는 거를 웹툰 형태의 이런 작업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저는 웹툰을 사실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도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작가님들 것도 되게 사실 이게 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다 잘 그런 게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제가 경험 못 해봤던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촬영도 하고 뭐 유튜브도 찍고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이게 전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경험을 안 해봤었는데 해본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도 뭐 다 만나 뵙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해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작업은 되게 많은데 그냥 정말 딱 한 장뿐만 말하자면 저는 이선 작가님 거? 이선 작가님 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인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즘에 남자들 그 찌질하는 이런 거를 많이 드러내는 만화가 없다고. 근데 이선 작가님 만화가 딱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인간이 다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항상 주인공을 남자로 거의 대부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찌질함에 대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뭐 잘난 사람보다는 저는 그 찌질한 사람의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좀 마지막에 좀 너무 잔인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아무튼 그런 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선 작가님 작품. 사실 그런 찬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만화가들의 만화가 만화가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근데 선, 칸, 말, 빛에 다 한 명씩 있어요. 만화 다른 작가님들 만나보면 이 작가님 작품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게 되게 뭐랄까 작가님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하면서 배치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최윤 작가님도 이번 전시를 다 거의 다 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선과 이제 말이죠. 말 테마로 글도 쓰셔야 되고 불키드 작가님은 어제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여름에 이제 있었던 교통사고로 지금 업무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불친 작가님이랑 통화했는데 이제 부부셔서 이제 통화를 했더니 3-4시간씩 주무시면서 지금 계속 뭔가 다 쳐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셔서 그런데 조만간 업데이트 될 건데 보셨던 작품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만화전 느낌 어떠셨는지 이것도 최윤주 평론가님한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 맞아요. 작년부터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도망갈 얘기했었는데 생각 마라.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작가님들한테는 제가 뭔가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정보를 빨리빨리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재민 평론가랑은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카톡으로만 딱 얘기하고 작업 같은 얘기 따로 메일로 보내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현주 평론가님이 소외됐어. 메일에서 많이. 와, 저 소외된지 몰랐어요. 지금 알았네. 뭐 최대한 많이 보내긴 했는데 네. 후반부에는 되게 아 맞다 같이 넣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했었는데 초반부에 김용관 작가님도 그렇고 최현주 평론가님도 그렇고 되게 메일을 많이 제가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다려 주시는 입장이었는데 되게 감사했고 아무 말 없이 짜증낼 법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었으니까. 짜증 나신 것 같았는데. 왜요? 저 안 짜증냈는데. 그리고 막 촬영할 때도 갑자기 나타나라. 와라. 제 스타일이 제 그런 스타일 와서 인터뷰 좀 해라. 뭐 이런 스타일이라 오시는데 최현주 평론가님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잘 받아주시면서 그럴까요?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스타일이라 저도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전시 어땠는지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진짜 짜증이 안 나서 안 낸 거라 감사를 들을 건 아니지만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평소에 전시 가끔씩 미술관 보러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내가 전시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사실 진짜 이 일 자체가 좀 선물같이 느껴져서 그게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기다린다고 물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과정도 좀 즐겁지 않았나 싶고요. 작품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그전에도 사이드비에도 되게 많이 같이 작업해 주시는 작가님들이고 해서 저도 다른 작품들 많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특히 독립만화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내용도 작가님들 본인이랑 굉장히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모로 굉장히 각각의 특색이 뚜렷하다 이런 느낌을 평소에 갖게 되는데 공통된 이 조건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건 진짜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 근데 결과물들을 보니까 똑같은 테마지만 결국은 또 각자가 너무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것들로 표현을 해주셔서 그걸 보는 재미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인상적인 작품은 진짜 많아가지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김 작가님의 노예요. 그것도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서부국 하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서부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서부국이요? 서부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부국이요? 사막이면 다 서부국인가? 모르겠고요. 너무 예쁘게 봤고 최성민 작가님 작품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같은 반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게 있어서 재밌었고 불키드 불친 작가님 작품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계시죠? 너무 마침 선과 말 테마에 각각 해당하셔서 제가 원고를 쓰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썸네일만 지금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최현주 평론가님과 섬 작가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우리 전시를 봐주실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섬 작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녹음하는 거 되게 재밌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론가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막 제 작업을 이렇게 앞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 대해서도 막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 참여하면서 되게 즐거웠고요. 이번 전시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작가님들 작업도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전시 같거든요. 그래서 다 많이 봐주시고 지금 텀블벅 하고 있는 저희 책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 평론가님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와 우리 전시 봐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근황 말씀드릴 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또 상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상을 받았는데 사진을 보내래요. 시상식이
다음 주인가? 어제 시상식이 곧 있는데 그때 VCR이나 이런 데 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상을 어쨌든 한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사진 보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떤 저는 사진을 보내? 제 얼굴 사진. 아, 그래서 네. 저는 이미지 친화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스트레스인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기분 좋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평론가라고 거창하게 사실 이름이 붙지만 결국에는 방구석 일렬 독자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그 전시의 그 재기발랄함을 독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고 텀블벅이 아직 진행 중인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 스크롤로는 또 전달되지 않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진짜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강요해도 돼. 해줘. 그래요. 이렇게. 방송을 지금 몇백 명이 듣고 있는데 한 번씩만 해줘.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하려고요. 저도 텀블벅 하려고요. 그래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또 연달아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기를 빨리 빼야 돼요. 지금 세 분이 다 정신이 멍한 것 같아. 네. 저희 하고 싶은 만화전 이제 프로모션 방송은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